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더킹 영원의 군주 9회 10회 영상입니다. 5월 15일, 16일 반영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이번 회에는 중요한 사건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가장 중요한 사건, 이림과 이곤이 만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 사건 먼저 정리하고요. 또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요를 하던 아이입니다. 요요를 하던 어린아이,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이 등장인물별로 중요한 사건들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림과 이곤의 만남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투지폰을 통해서 통화를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그 부대찌개집 사장 있죠? 김교환. 네. 그 김교환의 그 휴대폰, 투지폰을 통해 가지고 이림과 통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림이 전화를 한 거죠. 네. 민국에서 이제 전화를 탁 하는데, 시간이 탁 멈추는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림이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옵니다. 투지폰을 통해서 전화를 받죠. 그러면서 그러죠. 어린 시절에 어린 이군이 사임금에 적혀있는 글귀를 읽을 때 그 앞에서 삼촌, 큰아버지 이림이 그 글귀의 뜻을 말해주던 그 장면하고 똑같게 기억을 해서 그 사임금에 적혀있는 글귀를 이곤이 말합니다. 현자를 움직여서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또 혁명을 도리로서 베어 바르게 하라, 뭐 이런 글귀입니다. 그러면서 내 목소리 기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요 조카님 하면서 이곤이 그럽니다. 내가 꼭 찾아낼 테니 더 잘 숨어야 될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걸 방금 내가 알아버렸거든. 자, 그렇게 통화를 하고 이름은 폰을 버려버리고 이곤은 폰을 두동강이 돼버리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조영과 조은섭을 서로 바꿔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정태열이 그동안 수사했던 이상도에 대한 자료를 이곤한테 주니까 이곤은 딱 보니까 이 이상도가 그 막시무스가 있는 그 말 관리하는 곳, 그쪽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도도 찾고 그쪽에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 이림을 반드시 제국 쪽에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민국 쪽에서 처치하게 될 때는 이림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조영밖에 없다. 그래서 민국에 조영을 두고 은섭을 데리고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는 해운대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되죠. 또 시간이 멈추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림이 이제 또 건너오는구나, 제국으로 건너오는구나를 느낀 이곤이 대나무 숲 쪽으로 먼저 가봅니다. 거기에 경계를 세워놨는데 지나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이림과 이곤이 각각 드나드는 문 자체가 서로 다른 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곤이 대나무 숲으로 통한다면 이곤은 무슨 터널 같은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운대 쪽에
행차하는 그 행사를 이렇게 SNS에 공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자, 그쪽에서 이림과 그 잔당들이라 부르는데 이림과 잔당들하고 그리고 이쪽 이곤과 근인대들이 서로 맞닥뜨립니다. 자, 맞닥뜨려가지고 제거하라 이렇게 하다가 이곤이 갑자기 마린에서 내려서 사격 중지를 명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 이곤의 이림의 잔당들이 시민들을 이렇게 잡고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니까 인질로 잡힌 시민들을 구하는 게 먼저다라고 판단을 한 이곤은 사격 중지를 명하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의 잔당 중에 한 명이 쏜 총, 그 총 가까스로 막아섭니다. 누가? 조은섭이 막습니다. 대신 총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방탄조끼 입고 있었고 조영의 말대로 방탄조끼 입고 있었고 치명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곤이 은섭에게 목숨까지 그렇게 걸면서 나를 막은 이유가, 나를 구해준 이유가 뭔가 이랬더니 조용히 민국에 있는 은섭이 동생들도 목숨 걸고 구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저도 제가 천하제일관 맞죠?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 서로 대결 장면 주위에 있던 CCTV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쫓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당숙 이종인에게 가서 지금 역적 이름이 늙지 않은 채로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궁에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림은 이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종인을 찾아가서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자기가 만파식적 반만 가지고도 두 세계를 오가는데 온전한 하나를 갖게 되면 무슨 능력이 생길지 궁금하다 이러면서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 타임머신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림과 이곤이 맞닥뜨려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비에 쌓인 존재 요요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요요하는 어린아이가 이곤도 만나고요. 이곤과도 마주치고요. 또 이림과도 만납니다. 자, 이곤과는 어떻게 마주치게 됐냐, 만나게 됐냐. 제국에 온 이곤이 조영의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그 안에 열려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은섭이 희한하게 조영하고 숫자 조단위 조영조 눌러서 풀어내죠.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영상 중에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그 CCTV 영상인데 거기에 정태열이 있습니다. 정태열이 찍힌 영상인데 그 안에 해송서점이 보이는 거예요. 해송서점. 자, 이 해송서점은 근데 영상이 2022년 5월 27일 정태열의 생일날입니다. 정태열의 생일. 이 해송서점은 민국에 있는 서점이고요. 제국에는 어수서점이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영상에서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요요하던 어린 아이가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서로 눈이 탁 마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곤의 어깨가 통증이 탁 생기는 겁니다. 천둥이 치면서. 아,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상에 정태열의 모습이 미래인데도 그때 입은 정태열의 옷이 아닌 거예요. 저때 저런 옷을 안 입었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2022년 5월 27일인데 이거 오류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요요하는 어린아이는 사회인가 그때 그 정태열이 신분증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존재인데, 자, 이 아이가 이림과도 만나게 되죠. 이림이 이종인을 죽이고 나서 그 어수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수서점 앞에서 마주쳤죠. 천둥 치고 오면서 얼굴에 상처가 이렇게 탁 나타나는데 아이가 안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림이 묻습니다. 너는 왜 놀라지 않지? 아이 말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비는 싫은데 싸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 하면서 넌 뭘 입고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도왕이요. 고귀한 피를 가진 자가 검을 뽑고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림이 하는 말이 고귀한 피가 아니라 제대로 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검을 뽑아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다가 악인이 뽑으면요. 이림이 말하죠. 정의로운 자가 검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진 자가 정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쪽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완전 다른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아저씨 세상에는 뭔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요요하는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아주 상당히 궁금한 그런 존재입니다. 거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거의 인간이 아닌 것 같죠. 어느 한 세계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이 세계 양쪽을 다 들여다보면서 다 알고 있는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 아닌가. 네,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요요하던 남자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는 각 등장인물별로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조영, 조은석. 자, 서로 다른 쪽에 갔는데 아슬아슬하죠. 발각될까 봐서. 자, 정태열이 그럽니다. 은섭의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동생 7살짜리 은비라는 애를 조심해라. 걔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그 은비가 조영을 딱 보면서 그러죠. 자기 엄마한테 내가 자세히 봤는데 오빠 아니라고. 왜 그러니까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다. 뭐가? 그러니까 멋은 있는데 재수가 없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깜짝 놀란 조용히 혼잣말로 그럽니다. 야, 이 나라는 7살짜리 어린아이의 전투력이 근위대만 하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 장면. 그리고 이게 명나리가 의외로 조영을 싫어하네요. 그러면서 요즘 조영이 은섭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인물이 구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네. 조영은 그곳에서 민국에서
운전면허를 탑니다. 은섭이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운전면허를 따는데, 은섭은 은섭대로 이제 제국에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옆에 경호를 서고 있는데 졸고, 하여튼 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서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서령이 금요일마다 이곤하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할 때 그러죠. 지난번에 여행자라고 하던 사람 잘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짧게 끊습니다. 네, 잘 돌아갔습니다. 구서령이, 아니 그리고 또 결혼 안 하십니까? 이곤이 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청혼했습니다. 구서령이 깜짝 놀라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서령이 자기 엄마한테, 아니 엄마 진짜 나한테 신문 안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왜 보내? 그런데 이림한테 아들이 있었니? 내가 이림하고 똑같은 그 사람을 본 적이 며칠 전에 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서령이 그러죠.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역적의 사생활, 그런 말을 총리 엄마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구서령도 이제 뭔가 궁금하죠.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전 남편을 찾아가서 특별 사면 해줄 테니까 내 일을 좀 도와라. 자, 처음엔 뭐를 하나 말하냐면 25년 전에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좀 추적해 달라.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가서는 그 이림하고 이곤이 서로 싸움을 한 그 다음에 찾아가서는 그 인근에 있는 CCTV들이 동영상이 사라졌는데 그것 좀 현장 동영상 좀 구해봐 달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쪽으로 점점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신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신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신재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렇게 건너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 때 건너온 존재였습니다. 제국에 있을 때 자기 강신재의 엄마가 여기 잠깐만 있어라 라고 하면서 버려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를 잃은 제국의 강신재 앞에 이림이 나타나서 엄마를 잃었구나, 내가 찾아줄게. 그러면서 민국으로 데려가서 민국에 있는 강신재가 사경을 헤맬 때 바꿔치기를 해서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였죠. 자, 하지만 강신재는 굉장히 갈등 같은 걸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마음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세 명이, 조영, 강신재, 그런 정태을, 이렇게 세 명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히 정태을이 제국에 가서 강신재 형이라 부르는데, 형은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재가 그러죠. 내가 제국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못 찾은 거다.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내막을 말을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니까 태을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곤과 태을 사이의 장면 몇 가지입니다. 처음 한 장면은 이제 이곤이 태을한테 나타나서 그러죠. 내가 늦으면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을이 이곤한테 그럽니다. 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갈 생각을 좀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곤이 그러지 말고 내 세계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을이 답은 나한테는 부모님 계시는데 어쩌라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스를 탁 하죠. 이곤이 태을한테 키스를 합니다.
태열이 그러죠. 내 말 막은 거야? 아니, 내 말을 막은 거야.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넘칠 때는 이렇게 해. 이게 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네, 참 좋은 법 같기도 하고요. 법 앞에선 도리가 없네. 명색이 공무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떠나간 이곤이 그리워서 부산의 대나무 숲까지 찾아와서 거기서 그리워하고 있는 태열 앞에 갑자기 묘하게도 이곤이 나타납니다. 이곤은 잠깐 들러서 공중전화로라도 전화라도 해볼 심산으로 잠깐 들른 거였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태열이 달려가서 푹 안겨버리죠. 언제 저렇게 친해졌는지 참 난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근데 나는 다시 가야 해. 그러면서 근데 이 말을 안 했더군. 사랑해 아주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떠나죠. 이곤이 한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걱정하지 마. 나는 멈춘 시간을 걸어갈 뿐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곤이 태열에게 상서화라는 꽃을 이렇게 갖다 주려고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인상적인 장면은 이번에는 많이 늦었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늦었네. 그래서 이 장면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곤이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주 궁금해집니다. 이 대화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꽃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묘하게 헷갈리게끔 장면 좀 만들어놨는데 다음 회를 또 보게 되면 또 앞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까요? 여기 루나에 대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루나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그럽니다. 이거는 이름값이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이름이 루나인데 그 이름을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러면서 넌 오래오래 살아라 루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루나가 족이 취소된 이유가 시한부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나는 곧 죽을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더킹 영원의 군주 9회에서 10회까지 내용입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회였습니다. 다음 회가 궁금해집니다. 많은 PPL과 함께하는 아주 묘한 드라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